대한민국의 열정과 긍지를 세계로 하는 취업, K-무브 세계를 잡다 시간입니다. 네, 기회가 많은 해외 취업이니만큼 그만큼 또 똑똑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네. 이 시간 통해서 함께 보시죠. 해외 취업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솔의 박창규 대표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상반기의 채용 시장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네. 많은 우리 구직자분들이 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NCS 이게 도입이 되면서 직무 역량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취업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많아졌습니다. 네, 스펙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네. 그 스펙 중에서 워낙 직무 능력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경험에 대한 부분 고민하시는 구직자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구직자 상담하실 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시죠? 네, 그럼요. 너무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올해 대졸 신입 공채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뭐 직무 역량 채용이 또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네. 인문계 취업난도 많이 좀 심화가 됐고, 그리고 NCS 스펙에 대한 혼란적인 문제점들, 저도 저 구직자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네. 대학 재학 중에 그 직무 역량을 쌓는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기업의 글로벌화. 이 역시나 그 우리 구직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6월이기도 하니까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상반기 채용 시장의 동향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상반기 채용이 끝나면서 좀 특징들이 나왔는데요. 네. 그 첫 번째가 직무 경험을 가장 우선순위로 좀 선정을 하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네. 기업의 글로벌화로 인한 그 글로벌 인재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많은 이제 대학생들이나 구직자들이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의 참가도가 엄청나게 증대가 되고 있고요. 뭐 전공이나 복수 전공을 통한 직무 중심으로 연결된 경력 증진을 위한 노력들이 아주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해외 취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그래서 또 박 대표님이 저희 옆에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꼭 장기간이 아니더라도요. 이 단기 해외 취업이라도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쌓게 된다면 어떤 그 경력도 경력이지만 네. 직무 경험으로서는 정말 최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찾고 계시죠? 네, 그럼요. 기업에서 직무 역량에 포커스를 많이 두다 보니까 네. 우리 대학생들이나 구직자들이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해서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을 도전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실제 이번 상반기에도요, 그 대학에서도 그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면서 해외 취업 설명회도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고요. 저희 역시나 메르스 역량 때문에 좀 많이 깊이는 하고 계시지만 네. 또 많은 구직자들이 또 찾고 계셔서 저희가 꾸준히 이제 해외 취업 설명회를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이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걸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도 특성화고 싱가포르 취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깊이 나눴었는데 고등학생들을 위한 해외 취업 정보는 좀 많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런데 네. 제가 오늘 그 해외 취업 유망 10개국 국가 중에서 네. 중국을 안내드리기 앞서에 네. 전에 제가 교육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현장 학습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이제 현장 학습이라는 게 이제 현장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현장 학습이면은 해외로 직접 가서 우리가 배우는 그러게요. 겁니까? 네, 뭐 이미 예전에도 한번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요. 해외 인턴,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 중에서 네.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K-무브 사업, 그리고 네. 정부 지원 해외 인턴 사업, 그리고 우리 고등학생들이 해외 진출을 위한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현장 학습이 있는데요. 네. 글로벌 현장 학습은 현재 교육부가 주관을 하고요. 대한민국의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의 일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약 한 3개월 정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이 그 대상이 되고요. 약 10월 달 정도에 출국을 해서 1개월 정도는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2개월 정도는 현장에서 현장 실습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요. 뭐 해외 취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기대 효과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G4U라는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네. 2015년도에는 모두 다 K-무브 사업으로 다 통합이 된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고3 학생들이 보통 3개월 동안 해외에 가서 연수도 받을 수 있고 실습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도는 참 좋습니다. 실제로 잘 시행이 되고 있나요? 네, 뭐 결과들이 양반선을 가지는데요. 네. 일단은 그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안내드리는 이유는 5월 달, 6월 달이 이미 그 각 고등학교에서 글로벌 현장 실습 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많은 그 학교나 그리고 관계자분들 그리고 특히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희 쪽으로 지지를 좀 많이 해서 제가 조금 명확하게 좀 안내를 드리고자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현장 학습이면 우리 고등학생들한테는 정말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렇죠.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만큼 사전 준비는 좀 철저히 해야 되겠죠. 네. 글로벌하게 어떤 준비해야 필요하죠? 되겠죠. 그렇죠. 일단 글로벌 현장 학습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개월간은 해당 국가로 갑니다. 네. 해당 국가에서 그 어학연수와 직무연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2개월간 현지 구직처, 실습처에서 실습을 하는데 네. 일단 무급 조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기대 효과가 실습을 끝나고 나서 취업으로 연계된다는 점인데 그 수요가 또 생각만치 많지는 않다라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해외 취업 연수 과정인 K-무브 스쿨이나 아니면 개인 지원형 해외 취업 과정으로 신청을 하시면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어학교육이라든지 직무교육, 심지어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해외 같은 경우는 국내와 다르게 자기 자신을 이제 PR을 해야 되는 조건이죠. 그래서 네. 이런 많은 해외 취업 전문가들과 통해서 이런 준비를 사전에 합니다. 그리고 현지의 양질의 일자리들에 이미 국내에서 이력서를 보내고 국내에서 면접을 받고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역시나 국내에서 받고 나가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글로벌 현장 학습 같은 경우는 이런 사전에 준비 과정 없이 일단 해외에 나가서 준비를 한다라는 점이 이제 단점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단지 장점이라는 건 어학연수를 그냥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전에 준비 과정을 좀 철저하게 해서 정말 저희 그 사업의 의도대로 글로벌 현장 학습을 통해서 현재 네. 질 좋은 구직처에 우리 고등학생들이 취업이 된다라는 조건으로 가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양질의 일자리 발굴. 뭐 관계자분들이나 또 학교 교육부 관계자분들은 좀 양질의 일자리를 좀 발굴을 해주시고 우리 적합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을 하셔서 미스매칭률을 줄여 나가야지만 우리 어린 학생들의 또 진로가 잡힌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해외 나가는 일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근데 그만큼 이제 저 작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의 해외 취업, 해외 진출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아직 어린 학생들이 멀리 나가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수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해외 취업 유망 10개국 중 한 곳인 중국이 어쨌든 네. 그 대표적인 취업처럼 말씀이시죠? 네, 그럼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현장 학습을 통해서 또 네. 중국에 성공적으로 이렇게 그 글로벌 현장 학습을 이루신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경주에 있는 우리 정보고등학교, 경주정보고등학교에서는 그 중국의 10명 정도 학생을 SHK, HSK 네.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다양한 그 회사의 회계 업무라든지 프랜차이즈 관련된 IT 용어 교육이라든지 ERP 실습을 통해서 5명은 국내 취업이 됐고요. 그다음 나머지 5명은 그 중국에 있는 상해 SPC라든지 중국에 있는 호텔에 이렇게 취업한 100% 취업률을 달성한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일단 중국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중국 하면은 인력이 너무 풍부해서 오히려 나가는 나라인데 우리가 가서 과연 할 게 있을지 일단 중국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죠. 예. 그리고 전 세계가 가장 긴장할 정도로 지금 무서운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맞아요. 예, 중국은 그 노동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서 그 중국 취업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근데 네. 예, 물론 뭐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그 중국 내 한국 기업들 역시나 경기 상황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은 그 국민들의 소득이라든지 생활 수준들이 많이 향상이 됨에 따라서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겼죠. 예전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잡았는데 그 중국 국민들의 그 질적 수준 향상에 따라서 서비스업이라든지 뭐 유통이라든지 문화사업 육성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대한 우리 한국인들을 채용하는 구인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사실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인 인력들의 이 수요가 그래도 있는 분야가 어느 쪽이 될까요? 네, 뭐 다양하게 풀려 있는데요. 뭐 무역이라든지 영업 관리 분야, 그리고 인사 노무나 생산 관리 같은 직무 분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패션, 유통, 그리고 외식이나 서비스와 같은 직무 분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디자인과 같은 직무 분야 역시나 한국인들을 선호를 하는 직무 분야고요. 최근에는요. 그 뷰티 계열이죠. 네일 아트라든지 피부 마사지 등과 같은 미용 관련 직무 분야도 인기가 있고요. 한국어 열풍이 아주 세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 강사라든지 유치원 교사 그리고 태권도 지도 사범이라든지 한국의 서비스 산업으로 진출되어 있는 그 마케팅
전담하는 한국 직원들이나 여행사 가이드와 같은 직무 분야도 인기 있는 직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중국 알아보고 있습니다. 중국 해외 진출, 해외 취업 생각을 할 때 아무래도 또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임금 부분인데 네. 어쨌든 임금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한국인들 진출이 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떤 편인가요? 자, 해외 취업에서 이제 그 아시아 국가의 취업에서 이제 문제가 바로 임금입니다. 임금. 네. 네. 자, 개인의 능력마다 틀리지만요. 네. 필리핀을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필리핀의 은행 지점장의 한 달에 급여가 4만 페소에서 5만 페소 정도 됩니다. 어느 필리핀 정도지? 통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00만 원 정도. 좀 넘네요. 100만 원 조금 네, 넘네요. 100만 원 조금 넘죠. 그러면 필리핀의 4년제 대학교 졸업생들이 취업을 하면 첫 급여가 3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중국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국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 약 50만 원 정도 선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과연 고용주 입장이라면 높은 임금의 한국인 1명을 채용하겠습니까? 아니면 현지인들 10명을 채용하겠습니까? 고용주 입장에서 현지 현지인 열명이죠. 만나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 국가의 취업에서는요, 되도록이면 현지 기업들 중에서도 좀 글로벌 기업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되어 있으니까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으로 포커스를 두고 진행하시는 점이 조금 이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임금, 세금 제도 또 생활정보 저희가 또 이 부분들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어때요?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생활함에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으로 조금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생활하고 조금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현지 역시나 그 최저 임금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외국인에게 지불하는 임금 같은 경우는 고용 기업이 소재되어 있는 지역의 최저 임금 기준보다는 낮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정책을 인민정부 방침으로 정책이 되어 있고요. 수시로 조정이 돼야 되고요. 이와 별도로 2년에 최소 1회 정도는 조정이 돼야 됩니다. 특히 세금 관련은요. 한중, 이중 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서 중국 내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183일 이상을 거주를 했을 때는 네. 중국에서 발생된 소득분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과세권을 부여한다는 이제 정부 방침이 하나 있고요.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중국 면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사항인데요. 보통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해외 취업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서 갑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화도 조금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신경 쓸 게 많이 있네요. 네네. 이런 세심한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가 해외 취업 유망 10개국 이야기를 해오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 바로 비자 부분입니다. 네. 취업 비자 발급이 좀 어려운 국가들, 까다로운 국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심하게 다뤄드렸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인에 대해서 취업 비자 발급이 좀 쉬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아주 쉽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주의하실 점이 중국 기업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그 인력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국에 직접 문의를 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중국은요. 사업과 취업 그리고 주재원 그리고 동반 가족들에게 발급되는 주재원 비자인 Z 비자가 있는데요. 이 비자 역시나 한번 발행을 하면요. 1년 내에 체류가 가능하고요. 네. 1년 단위로 갱신을 할 수 있는데요. 한국 인력들이 많이 가시면요, 이제 한국 기업에 가시다 보니까 관광 비자로 중국에서 몇 개월 계시다가 한국에 또 계시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도 하나의 편법은 아닙니다라고 봅니다만 이런 부분도 이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비자 짚어주셨어요. 중국 역시 네. 이제 유의할 점이 또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유의할 점을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들을 또 유의해야 될까요? 네, 제가 오늘 중국 취업에 유의할 점들 몇 가지, 4가지 정도는 제가 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 취업이 쉬울 거라는 환상을 조금 버리셔야 됩니다. 보통 중국 취업을 선호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구직자들을 보면 네. 중국의 그 어학연수나 유학 그리고 교환학생 등을 통해서 단기 연수를 통해서 중국을 취업하겠다라고 접근을 하시는데요. 중국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라고 해도 아직은 그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조금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 현지인들과의 그 치열한 경쟁 그리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 현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어려운 점을 각오를 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취업을 한번 하시면 최소 2년 정도는 좀 근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많은 이제 기업들의 요청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 취업 전문가들과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서 조금 그 자신의 특징이나 목표를 좀 잘 세워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끌고 가시는 게 맞고요. 세 번째로는요. 중국 문화와 사고방식의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요. 업무 처리가 다소 느립니다. 그리고 좀 다혈질적인 어떤 성향이 좀 강해서 네. 중국 사람들의 그런 특징, 문화, 관습이라든지 그런 사고방식에 조금 익숙해져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건강관리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이유가 중국의 그 현지 의료 환경이 그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한국인들의 좀 언어적인 한계점도 많고요. 그리고 진료 방식의 차이점이 많아서 우리 구직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용 병원들이 있긴 있는데 네. 그 시설이나 환경은 아주 좋은데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관리하는, 건강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해외 취업에 당장 성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서 장기적으로 좀 커리어를 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유의할 점 좀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실질적인 정보로 가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청년들의 중국 취업을 돕기 위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특별한 과정을 좀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방송 통해서 정보 좀 주셔야죠. 네, 안 그래도 뭐 저희가 확정이 되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 당연히 안내를 좀 드려야 되죠. 네. 저희가 이제 많은 구직자들을 상대를 하고요. 멘토링을 하고 그리고 대학교에 직접 저희가 가서 설명회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어문학부 전공자들의 취업이 국내 취업도 어렵고 해외 취업도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직무에 포커스를 많이 두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어 전공자들입니다. 예, 중국어 전공자들이 중국어는 할 수 있지만 직무가 없다 보니까 취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중국에 약 한국 기업들이 4만여 개가 진출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 한국 기업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바로 회계 직무 분야, 회계 업무 분야가 가장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회계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 회계도 같이 이제 포커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있는 중국어 전공자들 그리고 국내에 수없이 많은 우리 중국 유학생들이 많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 회계 전문가 취업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약 4만여 개의 기업들하고는 컨소시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하반기 때부터 중국어 전공자나 중국 내에 있는 우리 국내에 있는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산 세무회계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네. 저희가 중국으로 취업시켜주는 이런 과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자, 네. 중국이 이제 경제적 수준이 많이 향상을 했고 생활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 쪽에서 우리 한국인들을 좀 선호한다는 점이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오늘 그 해외 취업 중국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대표님,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국가를 안내해 주실 건가요? 네, 중국과 비슷한 대만 그리고 우리 싱가포르가 대만. 네. 비슷한 홍콩. 뭐 시간이 가능하면 제가 말레이시아까지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까지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예. 자, 성공적인 해외 취업을 위해서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이솔의 박창규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